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에서도 비상계엄 여파가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고 국회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날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불발로 끝나면서 야권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에 따른 내란 범죄자로 탄핵과 함께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그동안 유지했던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울산운동본부를 불법계엄, 내란범죄 윤석열 탄핵 체포 투쟁본부로 전면 전환하고 국민과 함께 울산 시민과 함께 내란범죄자 윤석열 탄핵 체포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해 나갈 것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주요 당직자들도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탄핵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울산의 4명의 국회의원 박성민, 김상욱, 김기현, 서범수 의원에게 경고합니다.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십시오. 탄핵안 찬성으로 시민의 명령을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20명의 지방의원들도 한자리에 모여 탄핵이 민심이라며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을 향해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위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당론만 있을 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대신 지역 국회의원들이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탄핵 불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오판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거나 권력을 탐하는 범죄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발판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국회 탄핵 표결에 참석해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SNS를 통해 개인 신상의 변화를 유축해야 하는 의미심장한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김 의원은 자신은 윤석열도 한동훈도 민주당도 아니며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새로 세우겠다며 뜻을 함께 하실 분들의 용기 있는 동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탄핵 정국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붙여졌지만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으로 일단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린 그림을 향해 수십 개의 계란이 날아갑니다. 이날 오전엔 국민의힘 울산시당으로 근조화환 3개가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 처리되자 지역 노동계도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퍼포먼스를 연 겁니다.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울산에 있는 박승민이, 서범수, 김상욱이 그리고 김기현은 울산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들도 탄핵소추안 무효 처리 다음 날 롯데백화점 울산점 정문 앞에 모여 촛불 집회를 열며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시위엔 10대 학생까지 포함한 전 연령층이 참여해 촛불을 밝혔습니다. 독서실에서 공부에 몰두하고 있어야 할 이 시간, 대한민국에서 짓밟히는 민주주의를 목격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차마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에선 안타까움이 묻어나오며 빠른 전국 안정을 기원합니다. 갑작스런 혼란이 생기게 되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힘들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전국이 안정화되어야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전까지 매일 오후 6시에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울산 지역 교육계도 잇따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노조 울산지부 퇴직교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지역 퇴직교사 112명과 현직교사 553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엔 유니스트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자보를 통해 과학기술인이자 학생, 국민으로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며 오는 12일 교수와 대학원생, 학부생의 시국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엔 울산대학교 교수 85명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울산과학기술원 박종래 총장은 어제 시장실에서 울산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는 학급당 10명, 학년별 8학급에 총 240명 규모로 오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교 건립 부지와 시설 규모 등은 연구 용역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제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19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중 숨진 연구원 3명의 사망 원인이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사망한 연구원들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경위와 배기, 환기 시스템의 이상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진행 중이며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어제 울산 시티컨벤션에서 2024년 정례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23개 지자체 가운데 21개 단체장과 실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추진과 원전 소재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제3대 임원진으로 권익현 부안군수를 회장으로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과 김성수 해운대 구청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울주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던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울주군은 지난 5일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공포 시행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하고 금연구역 지정 장소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진화해수욕장과 덕신소공원, 구영공원과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보호구역과 KTX 울산역 택시 승강장입니다. 울산 중구의회가 경찰관과 소방관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을 신속하게 프리패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울산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공동주택에 출동할 경우 공동현관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269회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어제 내년도 본 예산이 전년 대비 3.7% 증가한 6,88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 세입 증가와 국고보조금 확대로 약 316억 원이 추가되면서 전반적인 재정 규모가 커진 결과입니다. 남구청은 이번에 편성된 예산의 재정 역량을 경제, 관광, 사회, 도시조성, 복지 등 5대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대표 특산물인 울산부추가 올해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맛과 향으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울산 부추는 특화된 재배 환경과 기술 덕분에 이상기후에도 좋은 품질로 출하되면서 지역 농가의 효자 작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번 출하를 시작으로 내년 봄까지 전국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라경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산 북구의 부추 재배단지. 비닐하우스 속 부추가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울산에서 생산된 부추는 뛰어난 맛과 향 덕분에 전국적으로 큰 인기입니다. 울산 부추는 겨울철 부추 거래 물량의 20%를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품 부추로 소문난 이곳 부추는 다른 곳에서 재배되는 부추들보다 잎이 넓고 두꺼우며 향과 색이 진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울산은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춰 높은 품질의 부추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농가당 연간 평균 2억 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며 지역 농가의 효자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울산 부추가 어떤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어떤 물, 환경이 참 잘 맞아요. 생산 단지로서는 최고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수확된 부추들은 박스에 담기고 출하를 위해 차량에 실립니다. 이날 수확된 830kg의 부추가 올해 첫 출하됐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출하되는 부추는 연간 2,700톤, 생산량의 96%는 서울 가락시장으로, 나머지는 울산과 부산의 도매시장으로 유통됩니다. 북구청은 울산 부추의 인기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대표 특산물인 부추 육성을 위해 시설 및 장비 등 매년 꾸준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 환경 개선, 포장재 지원 사업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 울산 부추는 이번 첫 출하를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 전국 각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3.19 개교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교육청에 대해 2026년 3월 3.19를 재개교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교육청이 3.19의 2026년 개교를 약속하고 내부적으로는 2027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며 남구 서남동과 수암동, 야음동과 신정동, 울주군 청량읍 지역 학생들이 지난 2년간 원거리 통학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건물 안전 문제 등으로 지난해부터 휴교 중인 3.19는 당초 계획했던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할 시 개교 연기가 예상되면서 개축 공사 방법을 두고 재단 측과 교육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140억 원이 울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자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 추경 예산에 다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부지 매입 예산을 재편성해달라며 특수교육연구원 부지 매입비 14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며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에 재상정해 통과 시 제1회 추경 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장실에서 신규 정책특별보좌관 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정책특별보좌관은 울산시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한 윤시철 전 시의원과 울산문화원연합회 지종찬 현 회장 등 2명입니다. 이들 정책특별보좌관의 임기는 오는 2026년 12월 8일까지 2년간입니다. 한편 정창기 문화체육정책특별보좌관은 어제자로 사임했으며 울산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내년도 시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갖고 세출 예산 총 42개 사업에 296억 2,700만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200억 원과 누리집 노후 전산 장비 교체 11억 6,600만 원 등이 상임위 안대로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 예산 예비 심사를 통해 삭감된 사업 가운데 여성 안심 순찰대 운영비와 울산 불꽃축제, 9988 울산 젊음의 행진 삭감액 등 총 16개 사업 12억 6,500만 원은 부활시켰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나눔으로 하나 되는 울산 특별모금 생방송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JCN 울산중앙방송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특별모금 생방송은 전체 1부와 2부로 나눠져 김두겸 울산시장과 5개 구군 단체장,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함께하며 어려운 우리 지역 이웃 돕기에 시민과 기업들의 많은 동참이 예상됩니다. 2025 나눔 캠페인의 목표액은 71억 5천만 원으로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경동도시가스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소비자 중심 경영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 부문에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 명예의 전당 표창은 7회 이상 연속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받고 12년 이상 유지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으로 경동도시가스는 지난 2012년 울산 지역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이후 7회 연속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과 지역 사회를 위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박물관은 어제 박물관 회의실에서 올해 유물기증자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는 울산의 역사와 문화 발전을 위해 흔쾌히 유물을 기증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기부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배혜숙 씨 등 유물기증자 1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울산박물관은 올해 박물관에 기증된 유물은 총 250여 점에 달하며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598명의 기증자로부터 2만 700여 점의 유물을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오는 30일까지 올해 하도급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23개 민간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